수학 네. 공부를 네. 뭐 사고력 수학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초등 때 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네, 네. 그런 수학 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중고등에 올라가서 그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정말 궁금하신 네, 네, 거예요. 네. 사고력 수학, 네. 심화, 그리고 네. 선행 요 세 개 네. 중에서 네. 뭐가 제일 중고등 수학 성적에 영향을 미치나요?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학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단호하고 명쾌한 말씀을 해주실 수학교육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김현정 수학학원이라고 하는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조금 질문을 해볼게요. 네, 네. 이번에 원장님이 내신 책 제목이 너무 딱 단호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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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은 암기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네. 뭘까요? 수학은 이해 과목이 아닙니다. 정말요? 암기 지금 깜짝 과목입니다. 놀라신 분들 되게 많으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암기 과목입니다. 그리고 독해도 잘해야 돼요. 독해 과목일 수도 있고요. 일단 네. 암기 과목입니다. 학생하고 학부모가 수학 공부하는 목표가요. 성적을 잘 네, 받기 성적 잘 위해서죠? 돼서 네. 나중에 대학 가는데 네, 대학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요. 네. 대학 가는 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저희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고등학교 가서 내신 시험, 또 하나는 수능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네. 암기는 뭐냐면 풀이 과정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네네. 수학의 정의 음, 하고 개념,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네네네.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틀렸잖아요. 네네. 틀린 걸 분석해 보면 틀린 이유가 잘 몰라서 틀려요. 네, 그 모르는 이유가 아예 공식을 몰라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원장님께서 딱 명확하게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암기 과목이요. 지금 살짝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수학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외워서 하는 과목인가? 뭐 사회같이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저희 고등학교에 내신 문제나 수능 네. 문제는 어떤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나질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은 네, 어떻게 메모리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유형 문제는 어떤 공식을 쓰면 되는구나, 어떤 개념을 쓰는구나 해서 문제 종이 굉장히 빨라져요. 시험을 보고 나서는 학생들이 이제 못 본 이유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시간이 부족했다. 네, 시간이 부족했다. 실수했다? 그리고 실수했다. 네. 시험 보고 왔어요. 그럼 어머니들께서 우리 이제 자녀분한테 물어봐요. 저도 예전에 저희 딸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야, 너 몇 개 틀렸어? 너 수학 몇 개 틀렸어?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더 그랬겠죠. 네. 또 그러면 엄마 나 두 개 틀렸어. 그래요. 그러다 가만히 있다가 엄마 나 있잖아 실수로 3개 더 틀렸어. 어머. 다 아는 건데. 근데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실수도 몰라서 틀린 거거든요. 그 문제에 자신이 없어서 틀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실수에 틀린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의 공식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아주 빨리 푸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은 보통 학교에서 50분인데 40분에 연습시키고요. 그렇죠. 수능은 100분이지만 평소에는 거의 저는 어떤 때 70분에도 연습시켜요.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내신 성적도 잘 나오고 수능 등급 잘 나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거는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수학에서 중요한 이제 정의와 네. 개념하고 개념 공식. 그리고 공식 공식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중요한 것들을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백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백지 테스트. 네, 백지 테스트.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도 돼요. 네. 그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요. 네. 이 문제 저 문제 하고 나서 그쵸. 요즘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채점을 안 해요. 그냥 풀었다는 풀었기만 해요. 채점을 안 해요. 그런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고 나서 오답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틀린 그쵸. 거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하는데 풀기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풀어도 돼요. 문제를 많이 안 풀지 말고요. 어떤 개념 공식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외워서 일단 외웠는가 안 외웠는가 그걸 갖다가 테스트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백지 테스트입니다. 백지 테스트. 백지 테스트. 그럼 백지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백지요. 완전히 백지. 완전 그말 백지. A4 백지요. 그럼 거기다가 뭘 써야 되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상 이제 진도 나가면 네. 나머 정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 정리 단원부터 학생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나머 정리가 뭐다 선생님이 설명 다 해주셨어요. 네. 나머 정리는 뭐다? 당식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 정리다.
가르쳐 주시고 공식 증명도 다 하셨고 간단한 기본적인 예시도. 문제도 다 풀으셨어요. 네. 그럼 학생은 A4 용지를 딱 받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써야 돼요. 네. 나머지 정리에 그러니까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거기 쓰고 음. 그 다음에 증명도 해야 돼요. 음. 증명하고 거기에 관한 문제를 쓰고 음. 풀기까지 해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 백지 테스트를 이렇게 학생이 쓴 거 가지고 이제 또 제도 다 이제 애들이 정확하게 다 쓴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그거 가지고 또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오답을요. 음. 그게 백지 테스트입니다. 그럼 그걸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집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네. 화이트보드를 하나 사주세요. 화이트보드. 네, 집에 화이트보드 있고요. 집에서 학원을 갔다 왔어요. 아니면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 어느 단어를 배웠다 그러면은 착한 우리 훈이 오늘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하고서 한번 써볼래? 엄마한테 설명해 볼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네네네. 네. 그리고 무조건 어머니들께서는 집에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 네. 야, 너는 학원에서 그거 배웠는데 너 그거밖에 못 쓰냐? 하시면 안 돼요. 네, 좀 참으시고 못하잖아요.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공부 한번 다시 해볼래? 다시 하고 좀 이따가 한번 해볼래?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면은 걔는 사기가 좀 나서 학생은 더 열심히 좀 하게 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설명하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학생은 그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게 될 거예요. 머릿속으로. 네. 네. 그리고 또 뭘 외워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상을 다 배웠어요. 네. 개념서로 기본 정석을 다 배웠잖아요. 그럼 저희는 목차도 다 외우게 해요. 목차 중요하죠. 목차. 네. 1장, 2장, 3장, 4장 해갖고 1장 그 목차를 다 외우게 해요. 흐름이나 빠지는 거 없이 하도록 네, 해서. 네. 꼭 해야 돼요. 다 배우나 목차를 해야 돼요. 음. 그걸 왜 외워야 되냐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학원에요. 이제 수학상을 이제 다 배웠다고 해서 수학상 테스트를 봐요. 잘 못 푸는 거예요. 거의 못 푸는 거예요. 그건 저희는 시험을 보고 나면 시험지를 이렇게 어머니께 이렇게 보여드려요. 네. 시험지를. 어떤 어머니 막 우세요. 너무 생각보다. 막 우세요. 막 수학상을 몇 번을 했는데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밖에 못 푸는가. 너무 속상해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또 반대로 저희 학원에서 뭐 수학상이나 수학하나 뭐 중등과정, 중3, 4인 어떤 걸 다 하면은 다른 학원에서 테스트도 많이 보세요. 어머니들께서. 네. 그럼 우리 학원 애들은 또 다른 학원 가서 테스트 봤을 때 잘 봐야 되는데 잘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떡할까? 이 완성도 어떻게 높일까? 그래서 수학상 정석을 이렇게 펼쳤을 때 요 문제는 어떻게 푼다. 자동적으로 딱딱딱딱 잘 나와서 잘 풀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제가 한 번은 너무 많이 했어요. 목차를 다 외우게 하자.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고 그냥 풀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칸이 2칸이 더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어명 쓰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식을 쓰는 칸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쓰고 푸는 거예요. 각 문제별로 얘를 어떤 개념을 가져다가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매번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훨씬 빨라져요. 그러면 그걸 쓰려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걸만 정리하면 풀이가 빨라져요. 오히려 되게 명확해져요. 네, 명확하게져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다 배웠는데 잘 못 푸는 거는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그것만 외워있으면 그러면은 풀이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소단원이든 대단원이든 어떤 단어를 다 공부하면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백지 테스트입니다. 백지 테스트 수시로 하면 화이트보드로. 네. 자, 지금 원장님께서 중고등 아이들 수학을 네, 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등 때 수학 공부를 해온 아이들을 진짜 많이 만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이제 초등학부모님들 관심이 그거거든요. 네, 수학 네. 공부를 네. 뭐 사고력 수학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초등 때 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네, 네. 그런 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중고등에 올라가서 그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정말 궁금하신 네, 거예요. 네. 사고력 수학, 네. 심화 그리고 네. 선행 요 세 개 네. 중에서 네. 뭐가 제일 중고등 수학 성적에 영향을 미치나요? 절대적으로 선행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행입니다.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는 선행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행이요? 네. 중2 여름방학 때부터 좀 빨리 시작하시면 되세요. 중2 여름방학. 중2 여름방학 때요. 중1만 하더라도 애들이요. 이게 수학적 인지 능력이 이렇게 발달이 안 돼서 받아들이는 게 빠르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중2 한 여름방학 때부터는 좀 빨라져요. 중3 때는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셔도
전혀 안 늦으세요. 그럼 그 전에는 그냥 네. 뭐 방학 때 한 학기 예습 정도? 네네, 그 정도만 예습. 하고 쭉 네네, 가면 네네. 되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게 어떤 놀이라든가 네네네. 네, 재미난 것들 네네. 접하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연상 같은 거, 네, 그런 거죠. 가장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것들. 연상 그런 것만 하면 되죠. 사고력 수학을 해서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초도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네. 사고력 수학을 할까요 하면은 안 시켜도 되는데요. 안 시켜도 되는데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은 그 중1 때부터 다닐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초육 겨울방학 때 어머니들께서 많이 오세요. 그죠, 그죠. 상담도 많이 그죠, 오시는데 그죠. 제일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니 옆집에는 수학학까지 다 나가는데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떡해요? 막 그 걱정이 아주 산더미세요. 네. 그런가요? 괜찮은데요? 그러면 옆집에 뭐 학까지 다 나간 학생 저희 학원에 데리고 와 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 보겠습니다. 네. 그러셨어? 아, 네, 알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 안 봐요. 음. 중3 상을 봐요, 아예요. 중3을. 중3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수학 상하를 보죠. 자꾸 내려가요. 음. 아이, 허당인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치동인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리 애는 상까지 나갔습니다. 학까지 나갔습니다. 심지어 수학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저는. 그럼 초등 절대로 때 안 돼요. 너무 막 그렇게 수학에 힘 빼고 이러는 거 안 돼요. 안 해도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되면은 대부분 학생이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자꾸 네. 어머니들께서 다그쳐서 시키면 네. 수학을 자꾸 이제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힘들어해요, 애들이. 그래서 좀 그렇게 물론 이제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는 뭐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굳이 초등 때부터 이렇게 선행을 안 시키셔도 됐어요. 네. 많은 학생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네. 정말 걱정 안 해도 됐어요. 그리고 저는 초육 어머니들 겨울방학 때 오시면요, 그냥 여행 가세요. 네, 여행 가고 마음껏 놀게 하세요. 어차피 중학교 이제 고학년 되면 여행 잘 못 가니까 초육 겨울방학 때 마음껏 여행 가시고 학원 그때 안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원장님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평소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수학도 이제 쓰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역시 원장님께서도 네, 배치 써야 테스트라던가 아니면은 프리노트라던가 이런 네. 걸 되게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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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인상적으로 봤던 게 모개념을 쓰는 습관이라는 네, 네, 표현이었는데 네, 이게 네. 정확히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개념이라는 게요. 네. 어떤 거냐면 개념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개념이 약간 좀 확장이 돼서 문제풀이에 약간 조금 바뀌어져서 적용이 돼요. 네네네. 네. 자, 그런데 이 흐르는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해서 문제풀이에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판별식 같은 거 보면 저기 함수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마지막에는. 네. 그런데 판별식의 부가 0보다 크다, 소단 두근이 실근을 갖는다, 그때는 함수하고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애들이요. 그래서 왜 모를까? 그러면은 연결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판별식은 어디서 나왔니? 어디서 나왔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1차식은 사용 안 되는 거지? 3차식도 안 되지? 2차식이다. 2차식의 근해 공식에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거다. 이게 0보다 크면은 당연히 얘가 실근이니까 소단 2개씩은 가는 거다 해갖고서는 거꾸로 내려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모개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본으로 가는 네네, 거네요. 근본으로 가는 겁니다. 네. 연결된 개념이 지금 이것이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모개념들은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체감하는 그런 네네. 유형 네. 개수보다 훨씬 적겠네요. 네네, 훨씬 오, 적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원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 암기다 이러면 딱 걱정이 네네. 되시는 게 왜 이렇게 너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네. 사실은 많지 않아요. 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설명해 줄 때 네. 문제를 푸는 거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 연결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서 그걸 머릿속에 싹 넣어주는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이세요. 학생들이 문제 풀기에만 막 급급하다 보니까 그걸 놓쳐서 문제를 잘 못 풀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항상 그 위에 거기 사용되는 개념을 쓰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이 수학은 이렇게 계속 연필을 들고요. 쓰는 시간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책 내용으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원장님이 여기 이제 쭉 써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기초 뿌리 뽑기 학습법이라는 표현이 네, 네. 되게 신선했거든요. 네네. 이게 뭔지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뿌리 학습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 개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개념을 배우는데 저 너무 어려워해요.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쭉 이렇게 밑에까지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이제 n 제곱근이 나와요. 제곱근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지수 단원에서 나오는 게 그 수능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n 제곱근이 어떻게 되면은 중3상에 배운 제곱까지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개념을 쭉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기초 뿌리 뽑기 학습법입니다. 기초 이게요. 뿌리 뽑기 학습법. 네네. 이렇게 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후행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네, 후행입니다, 이건요. 근데 이제 후행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후행을 안 좋아해요. 그렇죠. 예, 이게 후행을 안 좋아해요. 뭔가 이게. 자존심 네네, 상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절대로 후행시키지 말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선행을 하지 후행이 아니고, 이거는 어느 정도 개념을 다 배운 상황에서 문제풀이 할 때, 개념이 여기가 부족해요. 그러면 관련된 개념을 갖다가 거꾸로, 쭉 거꾸로. 다시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학생이 못하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효과적인 학년은 고3 때입니다. 고3 네, 때. 고3 때요. 이미 다 배웠기 네, 때문에. 다 배웠기 때문에 고3 때 하는 거지. 뭐 중학교 때는 많은 개념을 배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고요. 거의 수능 대비를 시작하는 때인 고2 때하고 고3 때가 제일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3 수능 시험에서 그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잖아요. 네. 2점, 3점, 4점이 구분되는 기준이 네. 그러니까 2점은 아주 쉽고 네. 3점은 좀 해볼 풀만하고 4점은 좀 어렵고 네. 그다음에 킬러 문제, 세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네네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체감하는 이게 뭘로 분류가 되는 줄 아세요? 2점은 정말 어떤 공식 딱 대입하면은 정말 한 10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암수 안 해도 되는. 네, 암수 안 네네네. 해도 되는 그런 거고요. 4점, 4점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거기에 사용되는 개념 공식이 많으면 어려운 겁니다. 킬러 문제가 왜 어려우냐면 뭐 한 5개 공식을 적용해야 되니 그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그 킬러 문제 3개를 맞추고 4점짜리 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개념 공식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대입을 하는 연습이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고3에서 수능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개념 정리입니다. 공식이요. 네. 오히려 이제 학부모님들은 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가요? 어느 정도 풀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도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서 다져놓는 게 더 좋습니다. 저기서 맨 처음에 저희 선행 진도 나갈 때 개념선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개념서 있고 문제집 하나만 풀려고 그래요. 네, 개념서 하나, 문제집 하나 딱 2권만 풀지 뭐 여기 또 문제집 여러 권 절대로 풀지 말라고 해요. 딱 2권. 2권은 알 때까지 알 때까지 반복해서. 알 때까지 반복해서. 네. 자, 개념서 하나, 문제집 하나를 어떻게 푸냐면요. 제 책을 보다 보면 오답 노트를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해요. 오답 노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학원도 어느 순간 오답 노트를 제가 다 없앴어요. 네, 저도 학원에서 오답 노트 있어야 되니까 예전에 있었어요. 네네. 애들이 힘들게 문제도 쓰고 풀이도 써요. 근데 안 봐요. 봐더라도 그냥 이게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애들이 쓱 보고 말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시간은 많이 걸리고 이게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완전히 없앴어요. 완전히 없앴어요. 자, 그 오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개념서요. 네. 개념서는 공부하는 책입니다. 네. 또 보면요. 자, 문제가 그거 뒤에 해설지가 있잖아요. 어디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문제하고 해설지 구성하고요. 해설지요. 해설지가 더, 맞습니다. 네. 오늘 막 퀴즈 맞추는 재미가 있네요. 네. 해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머니들께서는 이 해설을 이 죄악시하세요. 그죠. 보면 큰일 나는 줄. 네, 안 돼요. 해설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 이제 한 6년간 있었거든요. 네. 학교에 공교육 있을 때 알바를 했었어요. 네. 출판사에 이게 참고서를 썼어요. 참고 썼는데 실제로 문제 쓰는 시간보다 해설지 쓰는 시간이 한 10배는 더 걸렸어요. 해설지를 더 힘들게 정말 그럼요. 정성들이 썼어요. 자, 해설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들께서 해설지를 학생이 못 보게 감추시면 안 돼요. 그 순간 학생은 수학이 어려워져요. 해설지를 가까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어머니들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요. 해설지 가까이 써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 해설지를 보면서 풀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1장을 다 풀었어요. 네. 그러면 채점을 해야 돼요. 네. 꼭 채점을 해야 돼요. 어머니들 하셔도 상관없고 학생이 해도 상관없고 채점을 하면 동그라미 뭐 X 하잖아요. 자,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해갖고 틀렸어요. 그럼 네. 거기다 2월 1일 날짜를 쓰면 돼요. 아, 틀린 날짜. 날짜를 써요. 네네. 네, 날짜를 써요. 자, 그 틀린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답을 봐요. 완전 해답을 봐요. 풀을 보지 말고 상날 때까지 풀어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학생이 공식도 잘 모르고 있는데 푸는 방법을 모르는데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걔는 그 학생 멍 때리는 거예요. 뭐 10분, 20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수학은 연필에 들고 푸는 시간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인데 쓸 수가 없어요. 공식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그냥 해답지를 보라고 해주셔야 돼요. 해답지를 보는데 뭘 보냐면 이 문제를 왜 틀렸는가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여기서 이 개념을 몰랐구나.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적용을 못했구나. 그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설지가 꼭 있어야 돼요. 네. 해설지 보고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틀렸어요. 자, 그럼 2장을 넘어가요. 2장 공부했고 또 얘도 또 이렇게 채점을 했어요. 날짜 쓰고. 네, 날짜 써요. 그리고 풀이를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네네네. 풀이를 보면서 풀이가 진짜 풀이를 봐야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장 했죠? 1장 또 와요, 얘는. 그래서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요. 틀렸던 문제만. 그때는 이제 안 보고. 네, 안 보고. 네. 네, 당연히 안 보고 틀린 문제를 풀어봐서 또 채점해요. 그 마지막 동그라미. 틀린 문제가 또 틀렸어요. 그러면 틀린 날짜를 또 적어요. 그때 1월 1일 날 틀렸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풀면 안 되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풀어봐야 돼요. 풀어본 게 이렇게 머릿속에 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2월 3일 날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2월 3일 날짜를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3장 풀었어요. 그러면서 오답할 때 1장부터 또 다시 푸는 거예요. 1장 풀고 2장 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10장 가면은 1장에 이제 틀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번 계속 풀게 계속 되는 하는 거죠. 거예요. 계속 푸는 거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그날 바로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는 지나서 풀이 본 잔재가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네. 그게 없이 스스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어떤 공식 개념, 풀이 방법을 머릿속에 정확히 어떻게 입력이 돼 있는 것이 이제 테스트가 될 정도로 지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오답노트 안 만들어도 돼요. 그것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네, 되게 네,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수학 방법 공부하는 쓰세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네, 같아요. 풀이를 네. 다 채점한 다음에 꼭 풀이를 주세요. 네, 풀 주세요. 근데 풀면서 풀이 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감추고 계셨다가 할 때는 풀이 보면서 아 공식이 뭐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공식 잘못됐으면 개념서 들어가서 공식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는 게 아니라 써야 돼요. 써보는 거. 항상 써야 돼요. 그 공식을 잘 이제 적용을 못했어요. 공식 까먹었어요. 그럼 써야 돼요. 수학은요.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실수해서 뭐 3개 틀렸어요 하는 거는 뭐냐면요. 실수가 아니라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네. 모르시나요? 봤어요. 맨날 보기만 하니까 어디서 봤어요. 네. 근데 못 푸는 거예요. 네, 그때 항상 연필로 들고 써라 하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초등학 부모님들이셔서 이제 중고등 수학 가르치시는 원장님 말씀에 이제 귀가 좀 이렇게 열리실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제가 드리던 말씀하고 연결되는 얘기들도 있고, 조금 중고등 수학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의 이번 책 이제 수학은 남기다 되게 명확한 제목의 책이고 목차들도 뭐다 이렇게 되게 명확한 책인데 지금 이 책 혹시 관심 있으신 우리 학부모님들 미리 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작가로서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이 책을? 일단 목차를 보시고요. 네, 목차를 보시고 좀 기존의 편견을 좀 많이 깨셔야 되세요. 기존의 편견. 네, 편견을 많이 깨셔야 되세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제일 아까운 게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네, 학생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은 초등 때가 아니라 중3 때인 것 같아요. 중3. 네, 중3 때요. 수학은 중3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고등학교 가면은 내신 대비하고 수능 대비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중3 때 고등과정의 모든 개념 공부를 다 하고 가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 성적이 그래도 좀 좋게 나오고 수능 등급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학생을 봤을 때 그래서 중3 때 공부를 저는 많이 시켜요. 저는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여행도 가지 마시라고 하고. 네네, 맞아요. 네, 가면 안 돼요. 중3 겨울방학 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가세요. 맞아요. 중1 때 가세요. 안 돼요. 네. 그때는 그냥 안다가 선에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1 올라가면 4월 달에 중순결에 중간고사 그걸 못 보면 걔는 그냥 완전히 나는 대학을 못 가는구나 완전 자포자기 하게 된 계기가 돼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서 보는 중간고사가 처음으로 학생들이 보는 대학 입학시험이기 때문에 그 대비를 겨울방학 때 다 해야 돼요. 중간 겨울방학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중3 때는 정말 수학 공부에
오히려.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오래 시켜야 되셔야 맞아요. 되는 시기세요. 수학이 돼야 다른 과목도 잘해요. 수학이 안 되면 수학은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과목이 안 돼요. 그 수학을 잘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중고등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 중고등 수학과 관련해서 편견들을 좀 깨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책도 이제 나눔 이벤트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너무 자세하게 다양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